이제 녹음할 때 신경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주 정말 그냥 상식적인 것들을 적어봤는데 예. 이제 어떤 지향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어떤 폴러 패턴을 가진 마이크를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네, 잘 이해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골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고르고 그리고 이제 녹음하는 환경이 중요한데 보통은 정말 조용한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가정집이라든지 뭐 일반 그런 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흡음재를 보통 이제 쓰죠. 그래서 예.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흡음재와 흡음재와 방음재가 있는데 방음재는 외부의 소리를 그러니까 내부의 소리가 외부로 안 나가게 하는 게 방음재고 흡음재는 이제 내부에 있는 소리를 흡수해서 소리를 이제 뭐 울리지 않게 하는. 울리는 걸 이제 조절하는 그런 용도인 건데 예. 방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큰 소리를 내는 녹음만 아니라면 굳이 뭐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흡음재 같은 경우는 이 녹음하는 소리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울림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된 어떤 잡음 같은 게 들렸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신경 써야 될 포인트 하나는 울림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곳에 흡음재를 설치를 해두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유리 바로 앞에서 녹음하는 게 뭐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고 유리가 워낙에 견고한 물질이라서 예, 소리를 다 튕겨내는 튕겨내죠. 예, 성향이 크죠. 그래서 예. 원치 않는다면 유리 앞에서 녹음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커튼을 치면 도움이 되겠네요. 커튼을 친다거나 근데 너무 많이 흡수해서 소리의 공간감이 줄어든다 그러면 오히려 커튼을 제거하고 유리를 까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간감이 너무 없는 것도 별론가요? 그렇죠. 너무 속삭이는 것 같다거나 너무 이렇게 꽉 막힌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런 그 답답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공기가 필요한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녹음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네. 이제 제 귀가 점점 발달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뭐 오덕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커튼도 치고 블라인드도 치고 네. 뭐 옛날에 민감할 때는 한참 지금은 또 조금 너그러졌는데 밑에 이불을 다 깔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가 시끄러우니까 컴퓨터를 장롱에 넣고 네. 장롱의 앞쪽 문에다가 흡음재를 발라서 네. 소리가 아예 새 나오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좋은 그 대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울리는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울림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예. 근데 이제 간혹 생각보다 울림이 너무 적은 곳이 아주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대처는 사실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리를 뭐 아무데나 갖다 댈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댄다거나 그런 정도로 커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울림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정말 흡음재가 너무 많이 발라져 있거나 뭐 이런 데라면 유리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흡음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목모보드라든지 뭐 아트보드 이런 흡음재 그런 재질들이 요즘에는 되게 저렴한 것들도 많이 팔고 그래서 뭐 1, 2만 원, 뭐 2, 3만 원 이렇게 주면 뭐 1m, 뭐 60, 뭐 이런 정도 사이즈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몇만 원 정도 들이면 몇 군데 정도 차단하면서 이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 흡음재라고 쳐보시면 네.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녹음을 일단 신중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걸 뭐 발표하거나 업로드를 하거나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이제 자신한테 필요 없는 의도하지 않았던 노이즈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후작업을 하는 거죠. 후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녹음을 하니까 뭐 저도 느끼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쩝쩝 소리. 입에서 나는 쩝쩝 소리가 뭐 듣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기 걸 들어보면 자기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녹음하기 전에 우유나
예. 이런 걸 먹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유 먹으면 쩝쩝 소리가 아주 극대화돼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옆에다 물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발음할 때 이 가급적이면 입천장과 혀가 닿지 않는 방향으로 발음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얘기하면서 침을 넘길 때는 뒤로 좀 빼고서 침을 넘기는 것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 아까 잠깐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잠깐 얘기한 그 소리는 한번 이렇게 저음질로 그러니까 저장을 하면, 디지털 사운드가 저장을 하면 다시 좋은 소리로 복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의 소리를 얼마큼 잘 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운드로 후작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거나 한계가 있군요. 미봉책인 것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첫 환경, 그래서 마이크를 잘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좋은 도구를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흡음재라든지 뭐 방음재라든지 그런 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그래도 안 잡히는 게 있으면 이제 굉장히 적은 수작업을 통해서 이제 사운드 후작업을 통해서 조금의 향상을 이제 꾀하는 거죠. 네. 그럼 마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부터 너무 고가 마이크를 사실 필요는 없고, 사실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고가 마이크는 또 걔 나름대로 또 값을 또 하기도 해서, 네. 이제 본인이 하시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점점 더 좋은 마이크를 또 찾게 네.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좋은 마이크 쓰는 것보다 처음에 후진 마이크를 쓰고, 네. 좋은 마이크로 가면서 그 행복감, 그 만족감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녹음된 그 어떤 결과물들을 사람들이 듣는 환경이 각각 다르고, 예. 또 요즘에는 모바일 환경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말 고가의 장비를 선택을 하는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선택인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음질로 녹음을 해서 올려도, 예를 들면 뭐 그 서비스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낮춰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만약에 스크린캐스트 같은 걸 하신다고 하면 그 노트북에 있는 그 마이크가 그게 좋기도 하지만, 네. 걔가 사실 스크린캐스트 같은 거 하면서 녹음을 하면 이게 뭐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요. 키보드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외장형 마이크를 선택하시는 게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음향 수업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음향을 잘 녹음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노하우나 기법이나 장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